청운하 씨 야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재밌는 야담 함께 들어볼까요? 이 이야기는 조선 중기 한양 북촌 이씨 가문의 민씨 부인에 관한 기구한 사연입니다. 양반가의 부인이 소박을 맡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치욕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일이 민씨 부인에게 일어났습니다. 민씨는 16세 이씨 가문으로 시집와서 10년을 한결같이 시댁을 섬긴 현숙한 부인이었어요. 남편 이유찬의 과거 급제를 위해 밤낮으로 뒷바라지했고 시부모님께 정성을 다했습니다. 집안 살림을 꾸려나가는 솜씨도 뛰어났지요. 그런데 유찬의 벼슬이 높아지자 그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높은 자리, 더 큰 권세를 갈망하게 된 겁니다. 그러던 중 좌의정 대감이 사위를 구한다는 소식이 귓전을 울렸습니다. 유찬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좌의정의 사위가 된다면 조정의 중심에 설 수 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다가갈 수 있지요. 그는 단 하루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10년을 함께한 아내, 그런 것쯤은 권세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민 씨는 그저 걸림돌일 뿐이었습니다. 유찬은 차갑게 계산했습니다. 소박을 놓아도 양반의 체면을 잃지 않을 명분을 찾았지요. 그리고 시댁 식구들을 설득했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했던 시부모님도 좌의정 대감 댁과 인척을 맺는다는 말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민 씨를 내쫓기만 하면 되었지요. 그날은 봄 기운이 완연한 3월의 오후였습니다. 부인, 할 말이 있소. 안채에서 바느질하던 민 씨를 향해 유찬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서방님? 더 이상 당신은 이 집 부인이 아니오. 소박이요. 청천벽력 같은 말이었습니다. 민 씨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서방님, 제가 무슨 잘못을... 좌의정 대감 댁의 따님과 혼인을 하게 되었소이다. 내일 아침까지 짐을 싸서 떠나시오. 유찬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10년을 함께한 아내를 버리는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빨리 떠나주길 바라는 듯 재촉하는 눈빛이었지요. 유찬은 그 말을 남기고 사랑채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민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10년을 한결같이 섬긴 남편이 권력을 위해 자신을 아무렇지도 않게 버린다니요. 시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무슨 잘못을... 이제 그만 일어나거라. 며느리로 10년 수고했으니 각자의 길을 가야지.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민 씨는 깨달았어요. 이미 시댁 식구들 모두가 동의했다는 것을요. 다음 날 새벽 민 씨는 보따리 하나만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10년을 살았던 집, 아무도 전송을 나오지 않았지요. 민 씨는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친정아버지는 냉정했어요. 소박 맞은 딸을 어찌 다시 들릴 수 있단 말이냐. 우리 집안에 체면이 있는데 돌아가거라. 아버님, 양반가의 딸로 태어나 소박을 맞았다면 그건 내 탓이다. 이제 내 앞날은 내가 알아서 해라. 쾅! 친정 대문이 닫혔습니다. 시댁에서도 친정에서도 버림받은 민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보따리 하나 달랑 들고 거리를 헤매는 민 씨의 모습이 참으로 처량했지요. 사흘을 굶고 헤매다가 마침내 길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민 씨를 흔들었어요. 아씨, 정신 차리시오. 거무스름하게 그을린 얼굴의 청년이었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에 손은 거칠게 터져 있었어요. 한눈에 봐도 천민이었지요. 물을 좀. 청년은 허리춤에 물통을 꺼내 민 씨의 입에 대주었습니다. 민 씨는 정신없이 물을 들이켰어요. 천천히 드시오. 체하시겠소.
청년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일어서실 수 있겠소? 제 집이 멀지 않소. 누추하지만 하룻밤 쉬어 가시오. 천민의 집에 양반과 부인이 어찌. 지금 아씨께서는 양반도 천민도 가릴 처지가 아니지 않소? 맞는 말이었습니다. 청년은 민 씨를 부축해 일으켰어요. 소인의 이름은 박덕보라 하오. 덕보는 민 씨를 한양 성곽 밖 산자락의 오두막으로 데려갔습니다. 초라하기 짝이 없는 집이었지요. 민 씨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이런 곳에서 하룻밤을 보내야 한단 말인가. 덕보는 민 씨를 방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비록 누추했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이불을 깔아드리겠소. 아씨께서는 먼저 쉬시오. 덕보가 낡은 이불을 펴주었습니다. 민 씨는 너무나 지쳐 있었기에 이불에 눕자마자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구수한 냄새에 잠을 깼습니다. 덕보가 된장국을 끓이고 있었어요. 보리밥과 함께 소박한 아침상이었지만 사흘 만에 먹는 밥이었습니다. 드시오. 변변찮지만. 민 씨는 정신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야 정신을 차렸어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니 눈물이 났습니다. 어찌하여 소인을 도와주시는 것이오? 아씨께서 길에 쓰러져 계신 것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었소. 사람이 사람을 돕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소? 하지만 소인은 천민이고 나는 양반과 부인이었소. 그게 무슨 상관이오? 지금 아씨께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고 소인은 그저 도울 수 있는 사람일 뿐이요. 덕보의 말에 민 씨는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10년을 함께 산 남편은 권력 때문에 자신을 눈 하나 깜짝 않고 버렸는데 처음 보는 천민이 자신을 살려준 것입니다. 며칠만 쉬시다 가시오. 아씨께서 기운을 차리실 때까지 소인이 돌봐드리겠소. 그렇게 민 씨는 덕보의 오두막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민 씨는 떠날 곳이 없었어요. 어느덧 보름이 지났지요. 아씨, 계속 이곳에 계실 생각이시오? 어느 날 저녁 덕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 씨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럼 소인과 함께 사시는 것은 어떠하오? 아내로서 말이오. 순간 민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천민의 아내가 되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민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양반과 부인이었던 자신이 천민의 아내가 된다는 것, 그것은 죽음보다 더한 치욕이었지요. 하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보다 더 비참한 운명이 또 어디 있을까요? 덕보의 말에 민 씨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천민의 아내가 되라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오? 민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양반과 부인이었던 자신이 천민의 아내가 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지요. 아씨께서는 갈 곳이 없지 않소? 소인도 혼자 사는 몸이고 아씨께서도 의지할 곳이 필요하지 않소? 덕보의 말은 담담했습니다. 화를 내거나 강요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그저 현실적인 제안을 하는 것뿐이었지요. 차라리 굶어 죽는 게 낫지 어찌 천민의 아내가 될 수 있단 말이오. 민 씨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 속에는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 씨 자신도 알고 있었어요. 지금 자신에게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것을요. 덕보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입을 열었어요. 소인은 강요하지 않겠소. 아씨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시오. 다만 이곳에 머무실 거라면 마을 사람들 눈이 있으니 부부로 지내는 것이 서로에게 좋을 것이오. 민 씨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 생각만 해도 끔찍했지요. 하지만 덕보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혼자 사는 남자의 집에 여자가 머문다면 온갖 소문이 퍼질 게 뻔했으니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 씨는 결국 덕보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간단한 혼례 절차도 없이 그저 마을 이장에게 부부가 되었음을 알렸을 뿐이었지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양반가 부인이 천민의 아내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마을 전체에 퍼진 겁니다. 민 씨가 우물가에 물을 길러가면 아낙네들이 수군거렸어요. 저것 봐라. 양반 부인이었다는 것이 천민의 아내가 되었다지 않는가. 소방 맞았다더라. 남편이 권세가 딸과 혼인한다고 내쫓았다지. 체면도 없지. 차라리 죽을 것이지. 어찌 천민의 집에 들어간단 말인가. 민 씨는 그 말들을 들으면서도 아무 표정을 짓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참았지요. 물동이를 이고 돌아오는 길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덕보는 민 씨의 고통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며 민 씨가 조금이라도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으니 빨래를 하시오. 덕보가 아침 일찍 나무를 하러 가면서 말했습니다. 민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양반가에서는 하인들이 하던 일을 이제 자신이 직접 해야 했습니다. 개울가로 빨래를 들고 나갔습니다. 마을 아낙네들이 이미 빨래를 하고 있었어요. 민 씨가 다가가자 아낙네들의 수군거림이 더 커졌습니다. 저것이 박덕보의 아내라지? 양반댁 부인이었다는데 이제는 천민의 아내라니. 제 팔자가 사나운 것이지. 누굴 탓하겠는가. 민 씨는 그 말들을 들으며 빨래를 했습니다. 손이 물에 불어 빨개졌지요. 양반가에서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빨래 방망이를 들어 올리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에고 저것 봐라. 빨래도 제대로 못하네. 한 아낙이 비웃었습니다. 민 씨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분하고 창피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자신의 삶이었으니까요. 저녁이 되어 덕보가 돌아왔습니다. 등에는 큰 나무짐을 지고 있었어요. 수고했소. 덕보가 민 씨에게 말했습니다. 민 씨는 대답하지 않았지요.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보리밥에 된장국, 나물 몇 가지가 전부였어요. 맛있소. 덕보가 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민 씨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양반가에서는 늘 흰쌀밥에 고기 반찬이 있었는데 이제는 보리밥조차 제대로 지을 줄 몰랐습니다. 내일부터는 소인과 함께 나무를 하러 가는 것이 어떻겠소? 혼자 계시면 심심하실 테니. 덕보의 제안이었습니다. 민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양반가 부인이었소. 나무를 하러 산에 간다는 것은. 아씨, 이제는 양반도 천민도 소용없소. 먹고 살려면 일을 해야 하오. 덕보의 말은 냉정했지만 사실이었습니다. 민 씨는 할 말이 없었지요. 다음 날부터 민 씨는 덕보를 따라 산으로 나무를 하러 다녔습니다. 험한 산길을 오르내리며 나무를 하는 일은 고된 노동이었어요. 손에 물집이 잡히고 등과 어깨가 아팠습니다. 천천히 하시오. 처음부터 무리하면 다치오. 덕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민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물이 났어요. 이것이 자신의 인생이란 말입니까? 양반가 부인으로 호의호식하던 자신이 이제는 천민의 아내가 되어 산에서 나무를 하고 있다니요. 저녁이 되어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나무를 지고 마을 어귀를 지나는데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양반 부인이 나무꾼이 되었네. 소방 맞더니 꼴이 말이 아니구먼. 민 씨는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덕보가 민 씨의 손을 잡았어요. 신경 쓰지 마시오. 사람들 입은 막을 수 없소. 덕보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민 씨는 그 손을 뿌리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지금 자신을 지켜주는 사람은 덕보뿐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민 씨의 치욕스러운 나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느덧 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민 씨는 이제 나무를 하고 밭을 일구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어요. 손에는 굳은 살이 박였고 얼굴은 햇볕에 그을렸습니다. 양반 부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지요. 덕보는 여전히 민 씨에게 다정했습니다. 아침마다 물을 길어오고 저녁에는 민 씨가 힘들까봐 무거운 일을 도맡아 했어요. 민 씨는 그런 덕보를 보면서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처지가 서러웠지요.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민 씨가 마을 우물가에서 물을 길러오는데 한양에서 온 듯한 행색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호기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들었소? 이유찬이라는 양반이 완전히 망했다더군. 좌이정댁 따님과 혼인했다던 그 양반 말이오? 그렇소. 혼인 후 좌이정댁에서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지. 처음에는 집을 크게 지어야 한다며 수천 냥을 요구하더니 나중에는 온갖 명목으로 돈을 뜯어갔다더군. 민 씨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유찬, 그 이름을 들은 지 3년 만이었어요. 그래서 어찌 되었소? 재산을 다 날리고 빚더미에 앉았다지. 좌이정댁 사위라는 이름으로 돈을 빌렸는데 갚지 못해서 이제는 쫓겨다닌다더군. 세상에 권세를 탐하다가 그 꼴이 되었구먼. 민 씨는 물동이를 들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자신을 버리고 권세가의 딸과 혼인한 유찬이 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지요. 덕보가 산에서 돌아왔습니다. 민 씨는 들은 이야기를 덕보에게 전했어요. 옛 남편이 망했다고 하오. 덕보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그것이 아쉽게 무슨 의미가 있소? 나는 모르겠소. 그저 마음이 복잡할 뿐이요. 민 씨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복수심이 들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슬펐어요. 10년을 함께한 사람이 망했다는 소식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아씨, 과거는 잊으시오. 이제 우리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오. 덕보의 말이었습니다. 민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덕보의 말이 옳았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했어요. 며칠 후 덕보가 집에 돌아와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아씨, 마을 어귀에 땅이 하나 팔린다고 하오. 값이 싸다더군. 땅을 사서 무엇하려고? 밭을 일구면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소? 덕보의 제안이었습니다. 민 씨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덕보는 나무꾼인데 어디서 땅을 살 돈이 있단 말입니까? 돈은 어디서 구하려고? 소인이 3년간 모아둔 돈이 있소. 나무를 팔고 품을 팔아서 조금씩 모았지요. 민 씨는 놀랐습니다. 덕보가 3년간 돈을 모았다니 그동안 그토록 검소하게 살았던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그 돈으로 땅을 사겠다는 것이오? 그렇소. 아씨와 함께 살아가려면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소? 덕보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민 씨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 천민 남자가 자신을 위해 3년간 돈을 모았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고맙소. 민 씨가 처음으로 덕보에게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덕보는 환하게 웃었어요. 이제 조금씩 나아질 것이오. 며칠 후 덕보는 정말로 땅을 샀습니다. 마을 어귀의 작은 밭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희망이었어요. 민 씨는 덕보와 함께 밭을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양에서 온 사람이 마을에 들렀습니다. 유찬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유찬이라는 양반이 완전히 파산했다더군. 새 부인마저 떠나버렸다지. 세상에 그 정도로 심하단 말이오? 빚쟁이들한테 쫓겨다니다가 이제는 한양을 떠났다더군.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른다지.
민 씨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권세를 위해 자신을 버렸던 남편이 결국 이렇게 몰락했다니요. 인과응보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아씨, 괜찮으시오? 덕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민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소? 이제는 정말로 과거와 작별할 때가 된 것 같소? 민 씨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3년간의 치욕스러운 삶이 자신을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이제는 옛 남편의 소식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삶에 집중하게 되었지요. 민 씨는 이제 진정으로 과거를 놓아주고 덕보와의 삶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민 씨와 덕보가 일군 밭에서 싹이 돋아나기 시작했어요. 두 사람은 매일 밭을 돌보며 정성을 쏟았습니다. 민 씨는 어느새 농사일에 익숙해져 있었지요. 어느 날 저녁 덕보가 집에 돌아오며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언가 고민하는 듯 했어요. 무슨 일이요? 민 씨가 물었습니다. 덕보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아씨, 사실 소인에게 말씀드리지 못한 것이 있소. 민 씨는 덕보를 바라봤습니다. 3년을 함께 살면서도 몰랐던 비밀이 있다는 말에 궁금해졌지요. 소인은 원래 장사를 했던 사람이요. 장사라니? 네. 젊은 시절 한양에서 포목 장사를 했었소. 제법 돈을 벌었지요. 민 씨는 놀랐습니다. 덕보가 나무꾼인 줄만 알았는데 장사를 했었다니요. 그럼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것이오? 욕심 많은 양반에게 속아 모든 재산을 잃었소. 그 후로 사람들을 믿지 못하게 되었고 산속에 들어와 조용히 살았지요. 덕보의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민 씨는 비로소 덕보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자신처럼 덕보도 아픈 과거가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시 시작하려 하오. 아씨를 만난 후로 삶의 의미를 찾았소. 덕보가 민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 씨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꽉 잡았지요. 무엇을 하려는 것이오? 마을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물건을 사다 파는 장사를 시작하려 하오. 작게 시작하면 되니 큰 돈은 필요 없소. 덕보의 눈빛은 열정으로 가득했습니다. 민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생각이요. 소인도 돕겠소. 아씨께서 도와주신다면 큰 힘이 되겠소. 두 사람은 작은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덕보는 한양에 가서 물건을 사오고 민 씨는 마을 사람들에게 팔았어요. 처음에는 작은 규모였지만 점점 손님이 늘어갔습니다. 덕보의 장사 수완은 대단했습니다. 어떤 물건이 잘 팔릴지 정확히 알았고 값을 깎는 솜씨도 뛰어났어요. 민 씨는 덕보의 이런 모습을 보며 놀랐습니다. 겉모습만으로는 알 수 없는 재능이 숨어 있었던 거지요. 아씨, 이번에 한양의 큰 시장에서 물건을 대량으로 사올 생각이요. 덕보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민 씨는 걱정스러웠어요. 돈이 많이 들 텐데 지금까지 번 돈을 모두 투자하려 하오. 크게 한번 해보는 것이요. 덕보의 결단이었습니다. 민 씨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덕보를 믿기로 했습니다. 덕보는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일주일 후 돌아온 덕보의 손에는 큰 보따리가 가득했어요. 비단과 포목, 그릇과 농기구까지 다양한 물건들이었습니다. 이 물건들을 팔면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이요. 덕보의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물건들은 순식간에 팔려나갔어요. 마을 사람들뿐 아니라 인근 마을에서도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박덕보가 좋은 물건을 싸게 판다더군. 양반 부인이었다는 그 아내도 손님 응대를 잘한다지.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민 씨와 덕보의 장사는 날로 번창했어요. 6개월 만에 두 사람은 제법 큰 돈을 모았습니다.
어느 날 덕보가 민 씨에게 말했습니다. 아씨의 친정 땅이 팔린다는 소문을 들었소. 민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친정 땅이라니 3년 전 자신을 내쫓았던 그 집 말인가요? 친정 부모님께서 빚을 지셨다더군. 땅을 팔아서 갚으려 한다지. 덕보의 말이었습니다. 민 씨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자신을 냉정하게 내쫓았던 친정이었지만 여전히 부모님이었습니다. 그 땅을 우리가 사면 어떻겠소? 덕보의 제안에 민 씨는 놀랐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오? 헐값에 나온 땅이요. 우리가 사서 나중에 비싸게 팔면 큰 돈을 벌 수 있소. 그리고 덕보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어요. 아씨의 친정 부모님께서 빚을 갚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소. 민 씨는 덕보를 바라봤습니다. 자신을 내쫓았던 친정을 도와주자는 말이었어요. 덕보의 마음씨가 얼마나 따뜻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소? 민 씨가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친정 땅을 샀어요. 값은 헐했지만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친정 부모님의 빚을 대신 갚아주었지요. 민 씨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요. 이렇게 민 씨와 덕보는 점점 더 많은 재산을 모아가기 시작했습니다. 2년이 더 흘렀습니다. 민 씨와 덕보의 장사는 크게 번창했어요. 이제는 작은 가게를 마련하고 여러 마을을 다니며 물건을 팔았습니다. 두 사람이 모은 재산은 수천 냥에 달했지요. 민 씨는 이제 예전에 나약했던 양반 부인이 아니었습니다. 장사를 하며 세상을 배웠고 사람을 대하는 법을 익혔어요. 무엇보다 덕보와 함께하며 진정한 부부의 정을 느꼈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가게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누추한 행색의 남자가 들어왔어요. 민 씨는 그 남자를 보고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유찬이었습니다. 5년 만에 보는 옛 남편의 모습은 처참했어요. 옷은 남루했고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양반의 품위는 온데간데 없었지요. 민 씨. 유찬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 씨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누구신지 모르겠소만 무엇을 찾으시오?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유찬은 당황했지요. 나요. 이유찬이요. 아, 그러시군요. 그런데 무슨 일로 오셨소? 민 씨의 태도는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유찬은 무릎을 꿇었어요. 용서하시오. 내가 잘못했소. 무엇을 잘못했다는 것이오? 당신을 버린 것. 권세를 탐하다가 모든 것을 잃었소. 이제는 의지할 곳도 없소. 유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 씨는 그 모습을 담담히 바라봤어요. 5년 전 같았다면 마음이 흔들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지요. 그때 덕보가 들어왔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덕보는 민 씨 옆에 섰어요. 이분이 누구시오, 부인? 아무도 아니오. 그저 옛날에 알던 사람일 뿐이오. 민 씨의 대답이었습니다. 유찬은 충격을 받은 듯 떨었지요. 민 씨, 제발 살려주시오.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있소. 유찬이 애원했습니다. 덕보가 나섰어요. 얼마나 빚이 있소? 5천냥이요. 갚지 못하면 죽을지도 모르오. 5천냥이라는 거금이었습니다. 덕보는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돈을 빌려드리겠소. 유찬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하지만 덕보의 다음 말에 표정이 굳었지요. 대신 빚문서를 쓰시오. 1년 안에 갚지 못하면 남은 재산을 모두 내놓아야 하오. 그렇게 하겠소? 유찬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덕보는 빚문서를 작성했어요. 유찬이 떨리는 손으로 서명을 했습니다. 1년 후에 뵙겠소. 덕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유찬은 돈을 받아들고 비틀거리며 나갔어요. 유찬이 나간 후 민 씨는 덕보를 바라봤습니다. 왜 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오? 아씨, 이제 우리가 옛 남편에게 인과응보를 보여줄 차례요. 덕보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민 씨는 그제야 덕보의 의도를 알아차렸지요. 1년 후면 유찬은 돈을 갚지 못할 게 뻔했습니다. 그러면 남은 재산마저 빼앗기게 되는 거였어요. 고맙소. 민 씨가 덕보의 손을 잡았습니다. 덕보는 환하게 웃었어요. 아씨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소. 두 사람은 빈 문서를 소중히 보관했습니다. 1년 후를 기다리며 말이지요. 민 씨는 가슴 한구석이 시원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자신을 버렸던 남편에게 복수할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날 밤 민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5년 전 소방 맞았던 날이 떠올랐어요. 거리를 헤매며 굶주렸던 날들, 천민의 아내가 되어 치욕을 견뎌야 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민 씨는 더 이상 나약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덕보와 함께 일궈낸 삶이 있었고 스스로 번 재산이 있었지요. 무엇보다 진정으로 자신을 아껴주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1년 후, 그날이 기다려지는구나. 민 씨는 창밖의 달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복수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민 씨와 덕보의 삶은 더욱 윤택해졌어요. 장사는 계속 번창했고 사들인 땅에서 농사도 잘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마을에서 제법 부유한 축에 속했지요. 약속한 날이 다가왔습니다. 유찬이 빚을 갚으러 올 날이었어요. 하지만 민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유찬이 돈을 갚을 수 없으리라는 것을요. 과연 그날 유찬은 빈손으로 나타났습니다. 모습은 1년 전보다 더 초라해져 있었어요. 용서하시오. 돈을 갚을 수가 없소. 유찬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덕보가 빈 문서를 꺼냈어요. 약속대로 남은 재산을 내놓으시오. 제 재산이라고 해봐야 한양의 작은 집 한 채뿐이요. 유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덕보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그럼 그 집의 문서를 가져오시오. 유찬은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유찬은 집 문서를 가지고 왔어요. 손에 쥐어진 문서가 마지막 재산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소. 유찬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 씨가 나섰어요. 무릎을 꿇으시오.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유찬은 민 씨를 올려다봤지요. 5년 전 자신이 소박을 놓았던 바로 그 여인이었습니다. 민 씨, 무릎을 꿇으라 했소. 민 씨의 목소리에는 위험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찬은 떨리는 몸으로 무릎을 꿇었어요. 양반이었던 자신이 천민의 아내가 된 옛 부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치욕이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5년 전 당신은 나를 버렸소. 10년을 함께한 부인을 하루아침에 내쫓았지. 민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찬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권세와 부귀영화를 위해 나를 버렸소. 좌의정 대감의 사위가 되겠다며 나를 거리로 내몰았지. 용서하시오. 내가 잘못했소. 유찬이 울먹였습니다. 민 씨는 빈 문서를 내밀었어요. 이것이 무엇인지 아시오? 5,000냥짜리 빈 문서요. 당신이 권세를 탐하다 진 빚을 갚기 위해 우리에게 빌려간 돈이요. 제발. 5년 전 나는 당신에게 애원했소. 무슨 잘못을 했냐고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하지만 당신은 냉정하게 나를 내쫓았지. 민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나는 거리를 헤매며 굶주렸소. 친정에서도 나를 받아주지 않았지. 체면 때문이라더군.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그때 나를 구해준 사람이 바로 이 남자 덕보여. 천민이었던 이 사람이 나를 살렸소. 민 씨는 덕보를 바라봤습니다. 덕보는 조용히 민 씨 옆에 서 있었어요. 처음에는 치욕스러웠소. 천민의 아내가 된다는 것이 견딜 수 없었지. 하지만 이 사람은 나를 진심으로 대해주었소. 양반이었던 당신보다 훨씬 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요. 유차는 땅바닥에 이마를 찧었습니다. 민 씨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우리는 함께 일하며 재산을 모았소. 당신이 권세가의 사위라는 이름으로 돈을 탕진하는 동안 우리는 땀 흘려 일하며 한 푼 두 푼 모았지. 제발 용서해 주시오. 이제야 아시겠소? 진정한 부부의 도리가 무엇인지를. 신분이 높다고 해서 권세가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요.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것이 부부요. 민 씨의 말에 유차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었어요. 민 씨는 차갑게 유찬을 내려다보며 빈 문서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5년간의 한이 서린 그 종이었지요. 민 씨가 빈 문서를 들고 있을 때 덕보가 나섰습니다. 손을 내밀어 민 씨로부터 그 문서를 받았어요. 이 문서들을 돌려드리겠소. 유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요. 정말이요? 네. 하지만 조건이 있소. 덕보가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시오. 그리고 권세를 탐하지 마시오. 진정한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깨달으시오. 덕보는 불을 피워 빈 문서를 태웠습니다. 종이가 타오르는 것을 보며 유차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고맙소. 정말 고맙소. 민 씨는 유찬을 내려다봤습니다. 더 이상 미움도 원망도 없었어요. 다만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가시오. 다시는 만나지 맙시다. 유찬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집 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깊이 절을 했어요.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당신들의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소. 유찬이 떠난 후 민 씨는 덕보의 품에 안겼습니다. 긴 악몽이 끝난 것 같았지요. 이제 정말로 끝났소. 민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덕보는 민 씨를 꼭 안아주었어요. 아씨는 참으로 대단한 분이요. 복수할 수 있었지만 용서를 선택하셨소. 당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소. 당신의 따뜻함이 나를 변화시켰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5년간의 고난이 끝나고 이제는 평화로운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날 밤 민 씨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지요. 꿈속에서 민 씨는 웃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찾은 미소였어요. 다음 날 아침 민 씨와 덕보는 마을을 거닐었습니다. 사람들이 두 사람을 보며 인사했어요. 박덕보 나리 부인께서도 안녕하시오?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소. 덕보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민 씨도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존경의 눈빛이었지요. 참으로 훌륭한 부부시오. 서로 아끼는 모습이 보기 좋소.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민 씨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 씨는 덕보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을 만난 것이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이었소. 나도 마찬가지요. 아씨께서 내 삶에 의미를 주셨소.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어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바람이었지요. 며칠 후 민 씨와 덕보는 더 큰 가게를 열기로 했습니다. 장사가 잘 되어 확장할 필요가 있었어요. 마을 중심부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제대로 시작하는 것이요. 덕보가 말했습니다.
민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소. 과거는 모두 잊고 앞만 보고 나아가겠소. 가게 개업날 많은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축하의 인사가 끊이지 않았어요. 민 씨와 덕보는 감사의 마음으로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박덕보의 가게는 정직하다더군. 물건도 좋고 값도 합리적이라지. 부인도 친절하시다더라. 장사가 잘 될 것이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민 씨와 덕보의 가게는 날로 번창했어요. 두 사람은 정직하게 장사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어느 날 한 거지가 가게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 씨는 그 거지를 보고 5년 전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거리를 헤매며 굶주렸던 그때 말입니다. 이것을 드시오. 민 씨는 거지에게 밥을 주었습니다. 거지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어요. 고맙소. 정말 고맙소. 천만에요. 사람이 사람을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민 씨의 말에 덕보가 미소 지었습니다. 5년 전 자신이 민 씨에게 했던 말이었어요. 민 씨는 이제 그 말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그로부터 다시 2년이 흘렀습니다. 민 씨와 덕보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졌어요. 장사는 계속 번창했고 두 사람은 한양에 큰 집을 마련했습니다. 더 이상 산속 오두막에 사는 가난한 부부가 아니었지요. 민 씨는 이제 40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얼굴에는 평온함이 감돌았어요. 과거의 아픔은 모두 잊고 현재의 행복에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어느 봄날 민 씨와 덕보는 시장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는 것이 보였어요. 민 씨는 그 거지가 낯익었습니다. 저 사람이. 민 씨가 말을 멈췄습니다. 유찬이었어요. 7년 만에 본 옛 남편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양반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지요. 덕보도 유찬을 알아봤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망설이다가 유찬에게 다가갔어요. 여기 계셨소. 민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유찬은 민 씨를 올려다봤어요. 처음에는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민 씨. 어찌 이런 처지가 되었소? 집을 팔아 근근히 살다가 결국 이렇게 되었소? 유찬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민 씨는 가슴이 아팠어요. 비록 자신을 버렸던 사람이지만 10년을 함께했던 인연이었으니까요. 일어나시오. 민 씨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유찬은 놀란 표정으로 민 씨를 바라봤지요. 우리 집에 가시오. 밥이라도 드시고 가시오. 어찌 그럴 수? 부부는 아니지만 한때 함께 살았던 인연 아니오.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소. 민 씨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덕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유찬은 눈물을 흘리며 민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 씨의 집은 크고 아름다웠습니다. 유찬은 그 모습을 보며 감탄했어요. 7년 전 천민의 오두막에 살던 두 사람이 이렇게 큰 집을 장만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앉으시오. 민 씨가 상을 차려주었습니다. 따뜻한 밥과 국, 반찬들이 푸짐했어요. 유찬은 정신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천천히 드시오. 덕보가 말했습니다. 유찬은 밥을 다 먹고 나서야 입을 열었어요. 정말 고맙소.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데 이제 과거는 잊으시오. 앞으로 어떻게 사실 생각이요? 민 씨가 물었습니다. 유찬은 고개를 저었어요. 나이도 많고 할 수 있는 일도 없소. 그저 하루하루 연명할 뿐이요. 민 씨는 덕보를 바라봤습니다. 덕보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우리 가게에서 일하시오. 힘든 일은 아니고 손님들 상대하는 일이요. 덕보의 제안이었습니다. 유찬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이요? 나 같은 사람을.
누구나 다시 시작할 기회는 있어야 하지 않겠소? 민 씨가 말했습니다. 유차는 바닥에 엎드려 절을 올렸어요.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소. 그날부터 유차는 민 씨와 덕보의 가게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자리를 잡아갔어요. 유차는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 씨와 덕보는 마당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어요. 행복하오? 덕보가 물었습니다. 민 씨는 환하게 웃었어요. 그럼요.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행복하오. 7년 전 아씨께서 쓰러져 계신 것을 본 것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소. 덕보가 민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 씨도 그 손을 꽉 잡았지요. 나도 마찬가지요. 당신을 만난 것이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이었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모두 지나갔어요. 이제는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부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민 씨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복은 신분이나 권세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며 함께 땀 흘려 일구어낸 삶, 그것이 진짜 복이었습니다. 양반과 부인이었을 때는 몰랐던 진리였지요. 마을 사람들은 민 씨와 덕보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박맞은 양반과 부인이 천민의 아내가 되어 고생했지만 결국 더 큰 행복을 찾았다는 이야기였지요. 그리고 권세를 탐하던 양반이 몰락하여 거지가 되었지만 옛 부인의 용서로 다시 살아갈 기회를 얻었다는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였습니다. 악한 마음으로 남을 버리면 결국 자신도 버림받게 되고 선한 마음으로 남을 대하면 복이 돌아온다는 이치였지요. 민 씨와 덕보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마을에서 회자되었고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부부의 도리와 삶의 가치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